어려서부터 무작정 자동차가 좋았다는 청년. 저는 광주에서 현대양식 블루엔진 송정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25살 오현석입니다. 자동차 정비는 그의 오랜 꿈이자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동차란 제 동반자? 거짓말하지 않는 기계 앞에서 진솔한 손놀림으로 고장난 자동차를 정비해온 잡스타 오현석 씨. 고등학생, 졸업생들의 성공시나 약간 학교에도 자랑스럽게 내밀 만한 그게 제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사가 되고 싶다는 오현석 씨의 정열적인 자동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른 아침. 현석 씨는 출근하자마자 정비해야 할 자동차 앞에 섰습니다. 손볼 곳을 차근차근 살펴보느라 그 어느 때보다도 자동차에 집중을 하는데요. 뭐 그냥 기본적으로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AS 업무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물량이나 이렇게 재고들 그리고 부품 수량 체크하고 뭐 이제 사인해가지고 이제 뭐 빅 물품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주문 또 따로 넣고요. 이거는 이제 엔진 오일이 지금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누유가 돼가지고 오늘 하루 이제 당번 손님에서 누유 잡아주는 작업이 예약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뚜껑 먼저 드러내고 그다음에 이 옆면 그래서 밑에까지 전부 다 엔진 오일 누유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엔진 오일의 누유를 잡기 위해서는 리프트에 차량을 올리고 밑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석 씨의 타고난 솜씨 덕분인지 생각보다 쉽게 고정 부분을 잡아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쭉 배웠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 하자부터 했으니까 19살 때부터 했죠. 이제 군대에는 갔다 오고요. 군대 가기 전에랑 갔다 와서랑 계속 쭉 하고 있는 거고. 한 4, 5년 정도 됐죠, 이제. 자동차 정비 일을 해온 아버지를 보며 그 역시 자연스레 정비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마이스터 고등학교인 부산자동차고등학교에 진학해 차량 정비를 배웠습니다. 사실 그 마인드를 고등학교에서 제일 저희한테 딱 심어주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면 어차피 저희가 특성화고를 갔으니까 어차피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있는 게 기술력이고요. 그 힘들어도 약간 너가 노력하면 된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기업인이셨고 학교 선생님들 또 최고의 강사들로만 모여 있어가지고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했던가요? 아버지처럼 현석 씨도 차를 잘 고치는 정비사가 되고 싶었답니다. 같이 작업은 안 하죠. 또 작업을 혼자 하는 게 더 편해요. 이곳 정비소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현석 씨는 가업을 잇기 위해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듬직한 아들이자 직원인 셈이죠. 현석이는 아주 평범하면서 그냥 보통적인 아이입니다. 그런데 또 책임감도 강하고 이 보통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 보통적인다는 것은 자기 할 일을 진짜 잘하는 사람을 잘하는 것을 보통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책임감 있게 그 하나하나 일들을 잘해요. 야무지게 잘합니다. 세심하게 자동차를 살피던 아버지를 보면서 현석 씨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처음부터 자동차 시작하셔서 이렇게 맨바닥부터 시작하셨는데 그 끈기가 굉장히 그거는 진짜 본받아야 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버님이 차려놓은 곳에서 시작을 했지만 아버지는 여기까지 오시기에 엄청 힘들었을 건데 차도 엄청 40도 넘으셔서 샀거든요. 원래 엄청 작은 차 타고 다니시다가 엄청 검소하신 점이나 이런 점들을 좀 배우고 나왔어요. 미로에서 길을 찾아 나가듯 복잡한 기계 속 고장을 찾아 고치는 일이 무척 재미있다는 현석 씨. 손재주가 남달라 보이죠? 이렇게 하면 분해가 끝난 겁니다. 여기 다 청소하고
다시 새 거로 다 끼고 다시 조립하면 이제 작업 마무리돼요. 차 어디 다 알아야 되나요? 하다부터 볼트나 뭐. 그쵸. 길이도 다 틀리고 크기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뜯을 때 신중하게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저희가 뭐 이렇게 대충 놓는 것 같지만도 다 저희 그 그림 속에 있는. 네. 저 처음 자동차 배울 때는 그 팀장님들이나 사수님들이 이렇게 놔두시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기억한다고 이렇게 놔둘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그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지금 누가 나를 봐도 이런 기분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야만 익숙해지는 일의 과정들이 있기 마련이죠. 무더운 여름날 열심히 일하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어딜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날씨가 장난이 아니고 커피 한 잔씩 먹고 힘내야지. 25년 만의 폭염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직원들에게 건네는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복잡한 기계와 씨름을 하던 현석 씨도 이참에 잠시 일하던 손을 멈춥니다. 더운 여름날 뜨거워지는 차량 내부 때문에 오히려 고장이 더 많다는데요. 덩달아 정비소도 바빠지죠. 정비소에서 가장 오래 일을 한 직원은 현석 씨인데요. 정 많고 밝은 성격 탓에 동료들과도 친구처럼 지냅니다. 요즘은 바빠가지고 4명 다 잘 못 쉬고요. 한가한 날에 4명이 앉아서 여기서 그냥 수다 떨고 컴퓨터로 동영상 보고 그냥 좀 쉬는 개념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통 바빠서 앉아서 쉬지 못했네, 4명이서. 6시부터 40분까지요? 6시부터 40분까지. 그 장비 사용법 제가 가르쳐준다고 쓰라고. 뭐 약속 있어? 뒤에 있어. 현석이는 이제 그래도 현석이도 이제 저랑 마찬가지로 일을 계속 할 사람인데 그래도 좀 책임감이 좀 더 있고요. 그냥 좀 수동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먼저 찾아서 일도 나가서 하려고 그러고요.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죠. 네. 열심히 해요. 일도 잘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제 4개월 들어왔어요. 이제 일 시작한 지가 4개월이라서 이제 한참 배우고 있는 중이죠. 지금 배울 때인데 그 현석 선배 많이 도움 주나요? 네, 저도 아버지가 이제 자동차계를 해서 일하고 계셔서 아버지 거 물려받고 그러면서 더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서 이제 많이 배우러 왔는데 현석이 형이 미리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계획도 알고 있어가지고 현석이 형이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선재 여기 받쳐봐. 오일팬 딱 중앙쯤에 여기. 이제 이미 다이가 여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밑에 건 어차피 다 조립하고 해도 되니까 미리 이제 볼트를 걸어 놓는 거지. 현석 씨의 정비 특강이 이어집니다. 지금도 좀 뻑뻑하거든. 이제 가스켓이 금방 굳어. 그러니까 가스켓은 뜯어놓고 바로 작업을 해야 돼. 처음에 내가 했던 방법은 여기다 이렇게 기스를 그어. 막 낙서를 해, 드라이버로. 내가 어디에 볼트가 뭐가 있었는지 생각 안 나. 근데 이제 내 나름대로 나만의 방식으로 표시를 조금만 해놓으면 이게 여기였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너만의 좀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테이프 만드는 거야. 막 부셔면 안 되고. 알았지? 현석 씨에게 일을 배우는 후배 찬재 씨 역시 가업인 정비소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면서 FM대로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귀찮아서 쉽게 하려고 하면은 형이 저마다가 FM을 항상 알려주고 합니다. 셔터를 내리는 걸 보니 오늘 정비일은 모두 끝났나 보네요. 어머, 근데 다들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일과 후에 새로운 정비 기술에 대한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효율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0W. 정밀한 자동차 부품을 정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번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만 새 부품 교체나 정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사실은 저희 그 국산차도 외제차 못지않게끔 성능이라든가 기능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기술적인 부분들, 인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있는 필드에 계시는 모든 엔지니어분들 또한 여기에 맞춰서 한 발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개발된 자동차. 이 오일의 탁도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흔들어 보면 일반 광유하고 합성유의 차이점을 이런 걸 육안으로 보여주면서 현석 씨도 신차나 새로운 부품이 나오면 반드시 사전 교육을 받습니다. 그 엔진오일 새로운 장비 이제 신식 장비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장비 새로 들어올 때마다 이제 어떤 장비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차들이 가끔 있어요.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데에는 아버지도 꼭 참석합니다. 그러면은 99% 이상 나옵니다. 옛날 장비만 가지고 장비 싸움이에요. 요즘에 기술이 장비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돼요. 또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또 보고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지만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난 시간. 오씨 부자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현석 씨 옷차림이 운동 경기에 나가는 선수 같은데요. 일주일에 한 번 일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다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아, 배드민턴이군요. 우리 일과가 끝나면은 이제 체육 활동을 하는데 배드민턴은 14년 됐어요. 또 아들들이 한지는 그래도 한 8년, 7년 그 정도 됐고. 일을 하고 좀 휴가 싶은데도 이렇게 운동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심신단련을 위해야 되고 이렇게 체력이 떨어질수록 운동을 해야 체력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지름길은 운동이에요. 현석 씨 가족은 모두 배드민턴을 즐기는 운동 가족입니다. 아버지와 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함께 운동까지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가족이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 아닐까요? 함께 땀을 흘려봤기에 서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한다는 현석 씨 가족. 오늘 승자는 어머니 같죠? 그 용어 상박이었습니다. 아쉽게 제가 졌어요. 신발이 안 좋아가지고 라켓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현석 씨, 그거 핑계죠? 대부분이 이 말이 없잖아요. 특별히 또 가족 간이 있어도 할 얘기도 없고 취미와 특기가 같지 않으면은 이 공감대 형성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같이 특기 활동을 하고 같은 운동을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의 어떤 말 꼬리가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어지고 대화가 되는 거죠. 이게 가족 간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일 때는 항상 현석이가 분위기 메이커죠. 네. 주변에 항상 뭐 선배라든가 후배라든가 친구들이 항상 끊이지 않고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현석 씨는 자랑거리이자 든든한 울타리가 됐습니다. 운동한 후에 먹는 밥이야말로 꿀맛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외삼촌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고객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고 억지로 내 사람을 만들려고 안 해도 사람들을 끌리게끔 하는 그런 장점이 많이 있죠. 저는 뭐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것도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하면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본인이 뭐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해도 반드시 성공할 거라 믿습니다. 현석 씨에 대한 가족의 믿음과 사랑이 깊습니다. 현석이가 이제 1년짜리 계속 이제 월급을 받아서 적금을 넣어요. 근데 적금 만기가 됐을 때 저한테 항상 제가 이렇게 사기도 힘든 그런 큰 선물을 한 번씩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해주면서 현석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엄마는 충분히 이걸 가져도 돼 이러면서 줄 때가 있거든요. 항상 선물을 줄 때. 네,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네. 지금 우리 여기 식사하러 오면서 차로 엄마한테 사고 있어요. 기꺼이 열심히 벌어서.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는 엄마한테는 둘도 없는 효자죠, 효자. 딸이 없으니까 지금 딸노릇을 하고 있죠. 그냥 집안일 다 하고 현석이는 밖에서 밖에 일 이게 살아있는 밖에 일 다 하고 밖에서 일을 많이 챙겨 엄마를 많이 챙겨주는 편이고 저는 이제 집안에서 많이 챙겨주는 편인데 딸을 하니까 섭섭하네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오순도순 행복이 넘쳐납니다. 한여름 휴가철을 앞둔 시기라 그런지 정비소에도 정비 차량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요. 여름철 타이어 공기압 관리는 중요한 점검 중 하나입니다. 디젤블러 이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차이가 있긴 드시는데요. 저희는 평균적으로 한 38 정도에서 40 정도로. 예. 그러니까 많이 민감하신 분들에 따라서 맞춰주고요. 특별히 이제 물론 과학적으로 기계적으로도 공기압을 많고 적음이 차이가 있는데 다들 못 느끼시더라고요. 그렇게 여름철에 많이 넣고 뭐 겨울철에 적게 넣고 이거를 특별히 못 느끼시길래. 차량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요. 정기 점검과 소모품 관리만 주기적으로 해주어도 차량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차는 전자식으로 바뀔수록,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고장난 거면 눈앞에 바로 보이고 현상이 나오는데 뭐 간헐적으로 그랬다 안 그랬다, 오늘은 됐는데 어제는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매일 신차들이 나오면 신차 교재가 또 나와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아니면 정비사들끼리 좀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사례를 공유를 많이 해요. 사실 케이스뱅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사례 공유로 해서 정비도 하는 케이스가 많죠. 자동차의 진화가 정비의 진화로 이어져 공부도 쭉 이어지는데요. 현석 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비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정비소에서 들여놓은 기계를 살펴보기 위해 나섰는데요. 어떤 기계인지 궁금한 현석 씨. 너희가 이번에 산 게 뭔데? 우리가 이번에 산 거는 여기 없는 거고 여기가 더 두꺼워요. 이게 몇 인치까지 하시는 건데? 24인치. 24인치? 우리도 공부할 수 있다는 건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 그리고 요즘 뭐 좋은 또 그런 거 많이 길다 하더라고. 이곳 정비소에서 일을 하는 후배 역시 가업을 잇기 위해 정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제 타 메이커 사장 아들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장비를 새로운 거를 이렇게 했다거나 아니면 뭐 사실 차라는 게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새로운 아이템 아니면 혹시 이 차에 대한 조금 큰 결함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서로 좀 공유도 하고 장비 먼저 좋은 거 있으면 써보고 이게 현대기아를 써보니까 맞더라 이렇게 좀 후기도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씩 방문도 자주 합니다. 저랑은 좀 반대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랑은 좀 반대. 저는 약간 조금 사무적이고 이런 스타일인데 보통 현석이 형은 조금 많이 현장 쪽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오늘 입고 있는 옷도 정반대 스타일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반대 스타일.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제 입으로. 이거를 계속 움직여야 되는 차를 그러면? 차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 차가 또 뜰 수 있는 리프트가 있고 따로 주차장은 없어? 따로 주차장은 없고 이게 좀 빨리. 한번 보여줘. 현석 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 입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업을 잇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차에 내릴 때는 어떻게 내리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와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여기 타에 내려가지고 하고. 이렇게 여기 좀 줄여놨어. 오 이게 이번에 배로 들어와요.
부착할 때? 부착할 때. 이게 눌러주는 롤러고. 그러죠. 지지해준 롤러. 사실상 차이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네. 일반 네. 기계랑. 밑에 고무를 떼야겠네, 그러면. 밑에 고무를 떼야 기스가 안 나네. 이렇게 만나 자동차를 고치는 팁이나 정보를 교환합니다. 기아가 이제 흑석 기아는 그 타이어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 타이어 장비랑이 좀 최신식으로 많이 들어와서 저도 추후에 지금 하려고 계속 이제 정보를 얻고 장비 또 좋은 거 어떤 게 있는지 장비 장단점도 좀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뭐 부족한 거나 서로 이제 좋은 거 서로 먼저 연락해가지고 알려주고 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현석 씨의 정비 공부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정비 현장에서 벗어난 현석 씨.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3년 내내 함께 자고 먹고 공부하던 둘도 없는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오, 남자들의 수다가 쏟아집니다. 아, 그 있더라.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갔을 때 그 같이 고등학교 생활하던 타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오늘 또 저 보러 광주에 와줬거든요. 친구가 이제 서울에서 사는 친구고 지금 이제 부산 사는 친구. 타 지역 애들끼리 집을 못 가니까 모여가지고 그냥 계속 주말도 계속 붙어있고 3년 내내 붙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족들보다 훨씬 더 많이 보고 같이 매일 자고 같이 매일 놀고 그래가지고 추억들이 엄청 많죠. 같이 셋이. 몸이 안 닿는 건 아니잖아. 단짝이라 불릴 만큼 붙어 다녔던 친구들인데요. 세 사람 모두 타 지역에서 부산으로 공부하러 왔다는 공통점 때문에 빨리 친해졌습니다. 진짜 웃겼어. 그래가지고 나는 멀리 탔어. 어떻게 또 이분 줄 알고 탔어. 난 세이.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기숙사 이제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같이 자취를 하게 됐는데요. 자취하면서 이제 막 사실 이제 따로 나와서 살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막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겪고 막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면서 정말 재밌었던 추억들이 있네요. 일단은 원래 학창시절 때부터 리더십이 워낙 뛰어나던 친구여서요. 예, 지금도 이제 혼자서 자기만의 길 개척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3공에서 이제 근무했고, 예. 그리고 전역한 일이 이제 한 15일, 한 2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한 20살 때는 현석이가 좀 많이 부럽긴 했습니다. 일단은 물려받아야 될 가업도 있고, 근데 그런 물려받아야 될 가업이 있어도 이제 스스로가 잘하지 못하면 이제 그 가업이 잘 안 될 텐데 이제 스스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항상 매사 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친구로서 배울 점이 좀 많은 친구입니다. 어느덧 사회인이 된 세 사람. 나는 제일 기억에 남는 그거지. 1학년 때 이 노래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해운대에 대한 로망이 있어. 어쩔 수 없이 해운대에 대한 로망이 있어. 해운대에 막 이상한 허름한 뭐 2층 짱깨집 있었어. 근데 거기가 뭐가 되게 누가 맛있다 그래갖고 부산 사는 애가 다 같이 갔어. 되게 맛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해운대 갔는데 막상 해운대에는 사람도 없고 그냥 중국집만 기억이 나더라고. 먹는 것만. 나는 그 엄청 이렇게 관광에 대한 그 엄청 좋아졌더만. 뭐 수면공원부터 해가지고. 근데 우리 때 그게 없었다니까 너무 아쉬워. 맞아. 우리가 갈 곳은 저기 관광지밖에 없었어. 맞아. 광안리. 깊어가는 이야기만큼 세 사랑의 우정도 깊어갑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정비사가 기본이 된 정비사라고 하는 현석 씨. 이거 고장 코드 지우고 시운전하면서 엑셀레이터 반응이 없었으니까 시운전해가지고 엑셀레이터 반응 다 되면 고객님한테 다 됐다 전화하고 출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정비는 생명과 직결된 일인 만큼 철저하게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실 때 왔는데 이렇게 정비라는 게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일도 바쁜데 이제 차도 많고 하는데 옆에 일거수일투족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봐주고요. 실수 있으면 뭐라 할 때도 많고 그러지만 다 저에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정비는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고칠 수 있다는데요. 현석 씨는 작업에 대한 높은 성취감이 정비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일이 안 풀리면 생각나는 정비사들이 한 명씩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른 정비사들이 못 풀었을 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오연석
이렇게 전화를 해줄 정도의 목표가 제 정비사 목표고요. 앞으로의 꿈은 뭐 정비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등학교 성공 신화로 남는 게 제 아직은 멀었지만 그런 목표가 있죠. 차량 정비에 자신의 인생을 모두 쏟아부을 만큼 이 일을 사랑하고 즐기는 청년 오연석 씨. 대기업 입사보다 가업을 이어받아 자신의 꿈을 더 크게 이루고 싶다는데요.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내건 정비 브랜드가 탄생하는 그날까지 잡스타 오연석 씨의 미래를 응원합니다.